안녕하세요. 자작꾼TV의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주 특별한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팩을 이용해서 파워뱅크를 만들었고요. 자, 이 케이스 정말 예쁘죠? 이 케이스는 제가 주문 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타공, 또 원하는 배열을 제가 직접 정해서 이렇게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다이프렌드라는 곳에서 저에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자, 다이프렌드라는 곳을 간단히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네이버의 대표적인 자작하는 카페입니다. 그 카페에서 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작하는 부품도 거의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케이스도 주문 제작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내가 만약에 이만한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케이스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또 케이스 때문에 배터리 배열을 바꾸기도 하고 항상 이래 왔는데, 이렇게 케이스 주문 제작을 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딱 맞게 파워뱅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하는 쇼핑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품들의 사이즈는 내가 측정을 해서 주문을 하지 않아도 C거잭이면 C거잭, 대전류 단자 또는 DC 단자, 적상계나 잔량계 등 기본적인 사이즈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품만 말을 해줘도 이렇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주문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좀 더 나만의 파워뱅크가 되겠죠. 저는 정말 평범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목적은 정말 기성품 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80만 원이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기성품 같은 파워뱅크를 만들고 싶어서 거의 따라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내가 만든 파워뱅크인데 정말 좀 허접하지 않고 정말 기성품 같이 고급스러운 모습이 완성이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정말 애정 있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자작을 하시면서 파워뱅크를 만드신다면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대는 좀 높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또 파워뱅크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니셜도 넣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또 이쪽에 내가 원하는 글귀나 문구를 넣으실 수 있고요. 아무 면이나 내가 주문을 한다면 원하는 사진은 안 되겠죠. 원하는 또 문양이나 글귀 또는 이런 부분을 자유스럽게 넣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글귀를 넣으면 추가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의 소중한 파워뱅크니까, 또 나만의 특별한 파워뱅크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이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꼭 이런 큰 뱅크가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뱅크들은 더 저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뱅크를 만들더라도 정말 예쁘게 만드신다면 사용하실 때 더 애정 있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워뱅크 케이스, 예전에 배터리팩을 만드는 영상은 올려놨으니까요, 오늘 이 앞쪽에 부품들을 실장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야밤에 좀 찍느라고 제대로 좀 영상이 퀄리티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모든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실장을 했으니까 이런 부품들을 연결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앞으로 다른 파워뱅크나 비슷한 파워뱅크를 만드시더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쪽 상판을 연결을 해서 배터리와 결합하는 모습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장으로 가서 이 제품 만드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를 보니까 참 예쁘지 않나요? 제가 원하는 부품대로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이렇게 옆에 보면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C가잭 3개. 자, C가잭 이렇게 앞면을 반드시 맞춘 다음에 뒷면에 너트를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C가잭 모양으로 생긴 이 하나는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를 넣어 줄 거예요. USB 단자를 따로 넣기가 뭐해서 이렇게 C거잭 모양으로 된 USB 단자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일치하게, 모양이 일치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시거잭 3구 부분은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쪽 대전류 단자 양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전류 단자 플러스, 다음은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대전류 단자 2개를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뭐 인버터를 연결을 하든 또는 파워탭을 연결을 하든 둘 중에 하나로 쓰일 것 같아요. 그 다음 12V DC 단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DC 단자도 4개를 이렇게 너트식으로 고정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차지 충전 단자죠. 자, 충전은 이렇게 2핀 항공 단자로 저는 충전을 해줄 겁니다. 일반 DC 단자보다는 조금은 큰 항공 단자로 충전 단자를 만들어 줬고요. 이번에는 밸런스 단자. 자, 다음은 밸런스, 이쪽 밸런스 단자에 들어갈 이 5핀 항공 단자입니다. 밸런스 케이블은 5개의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5핀 항공 단자를 이용해서 밸런스 케이블을 이제 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외부에서도 밸런싱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다음은 메인 스위치 16mm LED 스위치를 달아줄 거고요. 이렇게 16mm LED 스위치를 넣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적상계. 이 적상계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그런 전압계죠. 소비 전류 값도 나오는 전류 값도 표시가 돼서 소비 전류를 알 수 있는 그런 적상계입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상판 구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XT90 단자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제가 다이렉트로 선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만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뒤쪽 배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상판 배선 연결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에서 오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러면 상판에 어디에 먼저 연결을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일단은 마이너스는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 대전류 단자를 이용해서 시작점을 이 마이너스를 대전류 단자를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릴레이를 연결을 할 거니까 릴레이의 30번으로 원래 배터리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번으로 배터리 플러스가 들어올 거니까 나머지 이 제품들을 구동할 플러스들은 이 87번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87번하고 대전류 단자 이쪽과 연결을 해서 나머지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연결은 이 대전류 단자를 기준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연결을 다 해주고 나머지 이 릴레이만 스위치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C거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량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인산철 배터리와 전압이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도 돼서 배터리에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 12V DC 단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LED나 이런 DC 단자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12V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4V를 인가를 했을 때는 고장나는 LED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연결하지 않고 이쪽은 강화배로로 12V로 맞춰줄 겁니다. 그래야 좀 고장 없이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제가 배터리에 충전 단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다른 연결 없이 이 충전 잭하고 배터리 잭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만 해줄 거고요. 밸런스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마이너스 전부터 이 C거잭 마이너스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 줄게요. 지금 우리가 연결할 거는 이거 마이너스 C거잭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DC 단자는 이제 또 다른 강화배로를 연결해서 강화배로에서 나오는 선으로 이쪽은 연결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마이너스 C거잭 마이너스만 이렇게 대전류 단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해서 다음은 이제 플러스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잭이 하나가 나와서
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지만 뭐 어차피 세 개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플러스끼리 해서 또 이쪽 단자에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C거잭은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쪽인 C거잭이 연결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부분은 또 이쪽에서 전류가 나와서 우리는 강압회로를 이용해서 이 DC 단자들을 12V로 내려줄 거예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약 한 200W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조금은 큰 그런 강압회로입니다. 이 강압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이 DC 단자들을 12V로 내려줄 거예요. DC 단자 이렇게 나란히 돼 있는 모습 보이시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납땜을 해서 이쪽 아웃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겠죠? 회로의 아웃 플러스 쪽으로 이 DC 단자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해서 이쪽에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DC 단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납땜으로 연결을 해 주었고요. 이 두 가닥의 선은 남겨 두었습니다. 자, 이 두 가닥의 선 같은 경우는 이 강압회로 아웃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배터리 전압을 인 쪽으로 넣어 주고 아웃 쪽으로는 이제 12V로 변경을 해서 출력이 될 거예요. 아웃 플러스에도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일단 고정은 어디 할지 모르니까 연결만 해 놓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강압회로 입력 선하고 이 DC 우리가 XT90 조금 대전류를 사용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선을 또 이 대전류 쪽에 같이 이렇게 링 단자로 다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를 하나 같이 연결을 해서 이 강압회로 전원선과 같이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도 이 마이너스 XT90 단자 이 단자도 마찬가지로 전선을 하나 더 연결해서 자,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 줄 거고요. 이렇게 XT90 단자도 연결을 하고 이 강압회로도 이렇게 전원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압회로도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강압회로까지 연결을 해 줬고 이제 XT90 단자 양쪽도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에서 이 릴레이를 거쳐서 릴레이를 켜주고 이쪽으로는 30번으로는 배터리 플러스가 이제 오면 될 거고 이 87번으로 나가는 플러스 선이 이제 모든 이 기기의 플러스 선 메인 선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배터리 마이너스 선은 이쪽으로 같이 물릴 거고요. 그러면 연결 끝입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 릴레이가 작동되면서 이 배터리에 있는 플러스 전압이 87번을 통해서 이제 이쪽 모든 DC 단자로 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 링을 이용해서 이제 이 출력 플러스는 이곳이 이 연결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트를 잠가 줄게요. 이 출력 플러스는 87번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30번으로 배터리에서 들어와서 87번으로 모든 제품은 플러스로 가니까 릴레이에 이 출력 플러스는 연결을 해줬습니다. 87번에 그러면 85번, 86번에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올 거고요. 마이너스는 바로 이쪽하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는 릴레이 마이너스에서 와서 스위치 마이너스 그 다음 이쪽 메인 마이너스로 내려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스위치 마이너스 릴레이 마이너스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이 6시 스위치 6시에는 릴레이 30번과 동일한 메인 플러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배터리 플러스 12시하고 3시하고 이 만나는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하나로 이 85번 릴레이 스위치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메인 전압이 들어와서 이쪽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전압이 릴레이를 켜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12시와 3시를 합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12시와 3시를 합쳐서 이 선이 이제
릴레이를 켜주는 85번 플러스 선으로 갈 겁니다. 릴레이의 전원선. 릴레이 85번에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가 30번으로 들어오고 그 선이 또 이쪽 스위치의 6시 부분에도 같이 들어와 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충전 단자 XT60 단자를 이용해서 아까 항공 단자 2핀 이 부분을 배터리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충전 단자는 따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 밸런스 단자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연장 케이블이 있습니다. 연장 케이블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배터리 밸런스 케이블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꼽는 식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항공 단자는 여기에 보시면 1, 2, 3, 4, 5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5번부터 B-, B1, B2, B3, B+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 연장선도 달아 주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30번 자, 메인 전압인데 링 단자로 해서 이 스위치에 전압을 주고 이 적상계에도 B+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까지 같이 전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6시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줬고요. 자, 아래쪽으로 여유선을 좀 주고 적상계 단자를 보시면 B+라고 이쪽으로 작게 단자가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배터리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배터리 플러스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상계에 연결하는 이 P-는 이쪽이죠. 이쪽에 단자끼리 또 연결을 해줄게요. 단자로 P- 이 적상계 P-에 연결을 했고요. 이제 출력 측 P-에 넣어주시고 P-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강화배로도 떨어져 있고 이 적상계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적상계는 이쪽 배터리 마이너스하고 이 메인 전선만 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끝나고요. 저쪽 배터리 쪽으로 가서 이 30번만 배터리 쪽에 연결을 해주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메인 단자로 이 만들어 놨던 선을 원래는 잭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만들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돼서 이 선을 자르고 링 단자로 해서 아까 말한 30번으로 갈 메인 전선 그리고 적상계의 B-로 갈 전선입니다. 적상계의 B- 릴레이의 30번으로 가면 됩니다. 배터리의 플러스를 이 릴레이 30번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샤 하나 넣어주고 잠가 줄게요. 자,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는 아까 적상계죠. 적상계의 배터리 플러스 이제 거의 다 연결이 끝났습니다. 적상계 단자 쪽 케이블하고 적상계의 케이블만 연결 해주시면 이제 정상 작동이 돼야 돼요. 한번 뭔가 이상하다. 적상계가 전원을 안 켰는데 들어오는 거죠. 이 배터리 플러스 선이 지금 메인 배터리 선에서 와버리니까 적상계가 스위치를 안 거치고 바로 켜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 배터리 선을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조립까지 완성하고 나니까 저만의 파워뱅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기성품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오늘은 너무 기분 좋네요. 이렇게 예쁜 자작품이 또 탄생을 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아래에 댓글로 이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그 다이프랜드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정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